자, 이번에 볼 건 서로 동시인관계가 아닌 경우. 자, 1, 2, 3, 4 왕별 여기가 중요하죠. 항상 아닌 놈이 중요해. 아닌 놈이. 첫 번째,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 돈부터 갚으세요. 변제가 선행채무예요. 그래서 변제부터 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변제 의무와 저당권 박아놓은 은행 등기 말소, 담보가 등기 말소, 이거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돈부터 갚고 말소 요청을 하겠어. 그래서 변제가 선행채무. 2번, 협력채무와 상대방의 주된 채무인 대금채무. 자, 협력채무는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협력채무도 선행채무예요. 그래서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선행채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아주 잘 나와요. 1번이 제일 잘 나와요. 1번. 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임차인이 박았죠. 그 후 임대인 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이 등기 말소 의무가 과연 동시이행이냐? 동시행이 아니에요. 자, 이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언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임차인은 주택임차인이죠. 주택임차인의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3억을 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안 줘. 자, 그러면 주택임차인의 대항 요건인 이사 들어가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을 꼽아야 되는데 대항 요건이자 우선 변제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인도 및 주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요. 보증금 못 받으면. 왜? 이사 가거나 전출을 한 순간 대항력 상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상실해버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 경우 을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등기가 박혀요. 그러면 등기 박아놓으면 자유롭게 이사 가도 되고 전출 가도 된다. 대항요건 상실해도 우선 변제 이딴 거 상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를 받고 을은 이사 갔지. 그 후 주인한테 연락 왔죠. 주인이 이래, 너 임마 빨리 등기 말소해. 그래야 내가 보증금 줄 거야. 과연 보증금 주고 등기 말소가 동시행관계냐? 아니란 얘기요. 을은 주인, 네가 보증금 안 줘서 내가 개고생했잖아.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 받고. 잘못한 사람이 권리 주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놈한테 동시행항명권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부터 주고 등기 말소 좀 해주세요. 저 때문에 고생했죠. 법원 가서 신청하고. 그래서 보증금이 선행이에요. 선행.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해해야 이게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주고 말소 요청해야겠구나.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자, 4번. 처음에요. 3월에 안 했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어디 갔어? 낙찰자의 책 봐요.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이 두 놈이 동시행 관계냐? 결론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이걸 이해를 하고 외워야겠죠?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박았죠. 그럼 을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돈 빌린 채무자. 근데 채무자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렸죠. A란 사람이 낙찰받았어. 얼마에? 1억에. 자, 그러면 이 1억은 은행이 배당받아 가겠죠. 자, 낙찰자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지만 이 사람 부지런해. 바로 등기 박았어. 낙찰자 A가 경락이니 등기 박았어.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
A 한 달 전에 건물 하나 낙찰받았죠? 1억에. 네. 죄송한데요. 그 경매가 무효로 밝혀졌어요. 경매가 무효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경매가 무효면 이제 결과가 바뀌어버려요. 경매가 무효면, 매매가 무효면 늘 등기 무효듯이 경매가 무효면 A 등기도 무효가 돼요. 무효란 얘기는 소유권 없고 소유권은 당연 복귀. 자, 이렇게 소유권 넘어왔죠? 그러면 무효 등기는 말소해야 돼. 그래서 무효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나는 무효 등기니까 얘한테 말소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나는 그때 투자를 했던 1억은 받아내야지. 등기 말소 해줘야 되니까. 법원한테 전화했지. 전화한 게 이때 얘기했죠. 알겠어요. 제가 등기 말소 해드리니까 빨리 1억 줘. 내 투자할금 1억 줘.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은행한테 가서 받아요. 우리는 AS 끝. 전화만 하면 우리 업무 끝. 아, 국가기관이 참 AS가 없어. 은행한테 가서 받으래. 즉 얘들은 법원은 전화만 해줘. A한테 전화해서 무효됐어요. 말소하세요. 끊어버려. 또 은행에 전화해. 은행, 당신이 배당받아간 이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한 달 전에. 배당금 쟤한테 돌려줘. 낙찰자한테.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전화 끊어. 즉 알아서 해결하래. 알아서. 알아서 해결하래. 법원이 AS 정신이 없어. 자, 그래서 A는 무효 등기된 이 어디 갔어? 지등기 말소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자 얘는 자기가 배당받아간 이 배당금을 낙찰자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채무,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가 과연 두 개가 서로 동시행이냐? 자, 우리 법원은 동시행으로 봐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법관은 안 봤어. 이유?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다. 이걸 이유로 안 봤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낙찰자의 A의 등기 말소는 왼쪽 놈한테 등기 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왼쪽 놈, 이거 왼쪽 놈으로 읽어야 돼.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지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놈, 근저당권자의 낙찰자, 자기에 대한 배당금 반환 채무는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림이 떠오르는가? 경매가 무효인 경우. 자, 낙찰자 중심 잡아. 그림 머릿속에 떠올려봐. 방금 본 그림을. 가운데 있죠. A가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 이렇게 읽어.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지등기 말소 의무와 오른쪽 놈, 은행 항상 오른쪽에 있잖아요. 을. 근저당권자 오른쪽 놈의 나에 대한, 낙찰자 나에 대한 내 돈 배당받아간 배당금 1억 나에 대한 반환 의무는 나는 왼쪽으로 말소하고 배당금 내 돈은 오른쪽에서 오죠. 그래서 괄호를 봐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낙찰자의 왼쪽 놈에 대한 말소 의무와 오른쪽 놈의 나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왼쪽, 오른쪽. 이게 떠올라야 돼. 왼쪽, 오른쪽. 괄호를 외워요.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달라서 대법원이 동시행관계 아니다 라고 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왼쪽, 오른쪽. 생각나? 오늘은 처음 들어서 낯설죠? 제가 계속 얘기해. 왼쪽, 오른쪽. 그럼 왼쪽, 오른쪽 언밸런스잖아. 언밸런스니까 동시행관계 아니다로 끝나는 거야. 항상 어긋났으니까. 언밸런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동시행관계 아닌 거 엄청 나와요. 엄청. 그래서 이놈들이 정답 지문이라 4개 반드시 합니다. 자, 이제 위험부담 갑니다. 위험부담. 자, 그림 봐요. 위험부담은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사례 문제. 갑이 을한테 지 건물을 팝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멸실하죠.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불능에 빠지고 멸실 시점이 계약 체결 후죠.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는 후발적 불능 유효. 자, 항상 불능은 소유권 채무가 불능이 나요. 그래서 불능은 매도인 갑이 항상 소유권 이전 채무는 채무자. 오른쪽은 매수인은 반대말
채권자예요. 소유권 이전 채권자. 소유권 측면. 그러니까 불능은 소유권만 불능에 빠져. 대금 채무는 불능에 빠질 수가 없어. 돈은. 그래서 항상 왼쪽 놈이 채무자, 오른쪽 놈이 채권자예요. 매수인 고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멸실했을 때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멸실 원인을 따진다겠어. 건물한테 물어본다겠어. 건물아 너는 어떻게 죽었니? 이렇게 물어봤죠. 날라갔니? 그러니까 건물이 그랬어요. 갑이 불내버렸어요. 이놈이 채무자가 불내버렸어요. 이게 바로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 불능에 빠졌죠. 그러면 채무자는 항상 왼쪽 놈이에요. 갑이 불냈다.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 이행불능이거든요. 두 번째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불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효과인 이 계약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동네 끝났어. 두 번째 동네. 건물아 너는 어떻게 죽었니? 태풍이 저를 날렸어요. 또는 이놈 잘못은 아니에요. 이놈이 을이 불냈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해요. 즉 채무자는 잘못 없대. 이게 바로 여기가 중요하죠.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일어났다.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이게 바로 위험부담 문제예요. 이 위험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태풍이 날렸을 때 지 잘못 없죠. 지 잘못 없으니까 을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야, 을 태풍이 건물 날렸잖아. 내 잘못 없지? 우리 계약했지?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거야. 너 매매대금 줘야 돼. 계약한 대로. 이렇게 들이대니까 법이 나선 거예요. 법이 안 돼요. 을 잘못 없으니까 돈 달라고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경수가 나와요. 어찌됐든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위험을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위험부담 문제. 결국 위험부담은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 나와.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해. 채무자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 이렇게 동네가 두 개로 갈리고. 자, 그러면 채무자 잘못 없다. 그럼 이제 경우수가 또 두 개로 나뉘어. 상대방도 잘못 없는 경우. 이게 바로 갑도 을도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 이게 바로 쌍방 한자로 줄여버리죠. 무책이죠. 둘 다 잘못 없는 사유. 쌍방 책임 없는 사유. 그렇게 풀어서 나와요. 공부하려고 그냥 줄여버린 거야. 쌍방 모두 책임 없구나. 그러면 우리 법은 태풍이 날렸고 토지가 국가가 소유해 가버렸어. 이게 쌍방 무책의 대표예요. 태풍이 날렸고 토지 매매인데 국가가 수용해 가버렸어. 그러면 갑 당연히 잘못 없고 상대방 을도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 수용 나면 이 동네야. 쌍방무채. 그러면 쌍방무채이란 얘기는 을이 잘못이 있다 없다? 을은 잘못이 없지. 태풍이 날려버렸으니까. 따라서 우리 법은 갑! 을 잘못 없네. 을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상대방 이행 청구 하지 못한다. 그래서 쌍방무채는 이렇게 하라.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하지 못한다. 결국 갑 입장에서는 태풍이 건물을 날려버렸고 건물 사라졌어. 돈도 못 받으니까 결국 네가 독박 써라. 그래서 이게 왼쪽 놈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법조문 이걸 원칙으로 해놨으니까. 자, 두 번째 경우수. 이번에는 건물아 너는 어떻게 죽었니? 을이 놀러와서 아이고 이게 내 건물이구나. 그러다가 담배 피다가 불내버렸어요. 을이 불내버렸지. 을 과실로 그러나 사령으로. 그러면 이게 채권자 오른쪽 놈이죠?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그럼 빨리 을이 불냈구나. 빨리 머릿속으로. 그러면 당연히 갑은 불낸 을한테 당연히 줘. 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있다로 끝나죠. 소수로가. 그래서 채권자 귀책 사유로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용어정리 들어가야 돼요. 채무자는 항상 왼쪽 놈 매도인. 채권자는 항상 오른쪽 놈 매수인. 그래서 용어정리 들어가고 채권자 나온 순간 을이야. 을 오른쪽 놈. 네가 불냈구나. 불낸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채권자 수령지체 이 말이 떴어. 자, 아까 했죠. 채권자 수령지체가 나면 등기서류 수령을 지체했어. 등기서류 수령을 지체했다는 얘기는 얘는 등기서류 제공했는데 얘가 잔금을 못 줘서 안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을의 채무불이행이에요. 따라서
채권자가 잔금을 못 줘서 등기소리 수령을 지체하던 중 태풍이 날려버려요. 쌍방무책. 그러면 쌍방무책을 보면 안 되고 여길 봐야 돼요. 채권자 수령 지체 잔금 날짜에 네가 잔금을 줘서 내가 등기소를 줘서 등기 옮겨줬다면 그 후 태풍이 날렸으니까 네가 그때 잔금만 제대로 등기소리 수령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네 영역에서 태풍이 날렸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네가 결국 지체한 바람에 태풍으로 날아갔잖아. 지체한 잘못이 있죠. 그래서 을이 불냈거나 을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지체한 을에게 잘못한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결론이 같죠. 이 두 개가 법조문, 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게 바로 후발적 불능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날아갈 때 위험부담이 위험부담. 결국 이걸 외워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외워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후발적 불능,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무자가 불냈어.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동네가 아니지. 채무불이행 동네. 두 번째, 채무자 잘못 없어. 아, 이게 위험부담이다. 그러면 채무자 잘못 없고 상대방도 잘못 없다. 쌍방무채. 그러면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채권자 귀책사유, 아, 네가 불냈구나. 돈 달라 할 수 있다. 아, 채권자 수령지체 중 태풍, 수령지체 잘못했구나. 잘못한 너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소수로가 쌍방무책은 이행청 돈 달라고 못하고, 여기는 채권자 을이 다 불내고 수령지체했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만 딱 정리되면 위험부담 거의 풀리죠. 이제 여기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야지. 자, 이제 갑니다. 1번. 위험부담 역시 쌍무계약에서만 나와요. 쌍무에서만. 왜? 소유권하고 대금 문제니까. 2번. 여기죠. 쌍무계약에서 2번 기억 니은이 별 3개죠. 쌍무에서 채무자 왼쪽 놈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이 됐죠. 자,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기억.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능. 채무자 귀책 사유 빨리 머릿속에 그려. 갑이 불냈구나. 채무불이행. 따라서 채무불이행 효과,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채무불이행. 하지만 니은 채무자 왼쪽 놈,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이게 바로 위험부담. 그래서 기억 니은을 딱 정리하란 얘기예요. 채무자 귀책 사유, 채무불이행 이렇게 외우시고, 채무자 귀책 사유 없어? 이게 위험부담이다. 자, 이제 넘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특약으로 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세트. 그래서 3번은 세트고. 자,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가는 거예요. 이게 법조문이죠. 그래서 법조문, 그게 동그라미 1번 별 3개. 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 왼쪽 놈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죠. 이게 바로 쌍방무책이에요. 태풍 또는 낙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쌍방무책이구나.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그거 불능이 됐죠. 자, 머릿속으로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거예요. 이행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못 없는 을에게 이걸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태풍이 날렸지, 번개가 날렸지. 그러면 을은 잘못 없죠, 상대방은. 그러니까 갑은 돈 달라 하지 못한다. 이게 결국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해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런 단어도 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태풍이 계약 체결 후 태풍이 낙뢰가 건물을 멸실시켰다.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 태풍 낙뢰는 무조건 쌍방무책 이 동네예요. 따라서 갑은 잘못 없는 을에게 5억 주세요 하지 못한다. 이게 나와요. 이행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을은 돈 줄 채무 소멸하겠지. 돈 달라고 못하니까. 대금 채무 소멸, 이것도 지문. 그 다음에 당연히 건물이 날라갔으니까 갑의 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결국 소유권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대금 채무도 소멸한다. 그럼 맞는 지문이야. 돈 달라고 못하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요. 상대방한테 매매 대금 5억을 달라고 못하니까 그 전에 태풍이 날리기 전에 중도금 쪽으로 3억을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 갑은 이 돈은 돌려줘야 되죠. 5억 채무 없죠? 그러니까 준 돈 돌려줘 할 수 있고 얘는 돌려줄
이미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갑은 부당이득으로 을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다. 받은 돈은 돌려줘라. 받은 돈은. 왜? 5억 달라고 못하니까 받은 돈 돌려. 이거 왕별할 거야. 왕별. 이거 정답 지문이야. 그래서 1번 방금 받고 기억. 채무자의 왼쪽 놈의 소유권 채무 소멸할 거고 상대방 을의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 자, 니은이 왕별이에요. 자, 이 쌍방무책에서 이놈이 정답줍니다. 쌍방무책에서 1번 소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못해. 따라서 니은 채무자 왼쪽 놈 갑은 상대방 을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다면 이거 부당이득으로 을한테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양쪽으로 나와요. 주어가. 그래서 받은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오는 거야.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못하니까 받은 돈은 돌려줘라 이렇게 외워요. 자, 그래서 1번하고 니은 이놈은 왕별. 자, 2번 기억 별 3개 이제 수용할 거예요. 수용. 자, 또 흑판 봐봐요.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죠. 토지를. 그런데 이 토지를 계약 체결한 후 국가가 공용징수 수용해 가버렸죠. 그러면 수용이 되면 국가가 뺏어가 버렸으니까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져요. 당연히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 불능. 자, 수용해 갔다는 것은 갑도 당연히 잘못 없고 상대방 을도 잘못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도 쌍방무책이에요. 이걸 빨리 계산해내야 돼. 수용이 나오면 쌍방무책, 을 잘못 없다. 따라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지 못한다. 결론이 똑같아요. 태풍하고. 자, 돈 달라지 못해요. 똑같아. 을의 대금 채무 소멸할 거고 갑의 소유권 채무도 소멸할 거고. 이게 다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쌍방무책의 반드시 나온 지문이야. 제 채무 소멸. 건물 없으니까 소멸. 얘는 돈 달라고 못하니까 당연히 소멸. 자, 이제 수용에서 방금 여기까지는 좀 전에 태풍하고 똑같아. 그래서 수용 나오면 반드시 이 지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용에서 추가가 돼, 이게. 국가가 갑 토지를 수용해가면 수용 보상금을 줘요. 자, 이 토지 매매 대금이 5억에 갑이 팔았는데 보상금을 5억보다 더 많은 6억부터 10억까지 받았다. 과감하게 10억 받았다. 그러면 원래 여기서 끝날 수가 있어. 을은 아이고 수용됐구나 못 넘겨주겠네 끝 그냥 우리 헤어져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을이 알게 됐어. 갑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으로 10억 받았다는 걸.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갑한테 전화해요. 가, 너 임마 보상금 10억이나 받았다며? 계좌번호 알려줘. 토지 매매 등 5억 줍니다. 5억 줘야 돼. 토지 매매 등 5억 주고 네가 받은 보상금 줘. 10억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갑은 내가 왜 10억 다 주니? 10억 못 줘 임마. 갑은 그러겠죠. 아까우니까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전체 다 줘야 돼. 이게 바로 토지 대신 보상금 주세요. 대상 청구권. 그래서 을은 반드시 자기 이 토지 매매 대금은 줘야 돼요. 5억 주고 보상금 뺏어오기. 아직 입금이 안 됐으면 국가에 대한 갑의 보상금 채권 넘겨 할 수 있고 이미 계좌 이체됐으면 받은 보상금 나한테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결국 수용에서 나오는 지문 이 3개예요. 수용에서 보상금 관련 그게 2번 기획이죠. 자, 계약 체결 후 토지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수용 동그라미 수용되면 빨리 괄호 쌍방 무책 동네라는 거. 수용은 갑도 을도 잘못 없죠. 따라서 상대방 잘못 없는 을에게 5억 주세요 하지 못한다. 결론 똑같고 태풍하고 똑같고 대신 기억이 별 3개하고 이게 나오죠. 매수인은 이게 또 별 3개야. 토지 매매 대금은 제공하고 즉 5억은 주고 갑한테 국가에 대한 보상금 채권 나한테 넘겨주세요. 보상금 채권 양도 청구할 수 있다. 지문 하나. 지문 둘. 이미 갑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네가 받은 보상금 10억 나한테 돌려주세요. 보상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그래서 수용에서 나오는 지문이죠. 보상금 주세요 할 수 있다. 보상금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 매매 대금은 제공해라. 이게 독립적 지문으로 떠요. 토지 매매 대금 제공해야 된다. 아니면 갑은 토지 매매 대금 달라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때. 그래서 지문이 여기서
토지 매매대금 5억은 줘라. 지문 하나. 보상금 청구권 양도 청구할 수 있다. 지문 둘. 이미 보상금 받았다면 보상금 돌려줘 할 수 있다. 지문 3개가 나와요. 기억에서. 그래서 별 3개. 자, 니은 돌 중에요. 매도인 갑의 고가에 대한 보상금 채권 자체가 매수인 오른쪽 노 을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 자, 봐봐요. 고가에 대한 수용 보상금 채권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갑 거야. 을한테 이 채권 자체가 귀속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 나한테 넘겨 했지. 네 채권 나한테 넘겨. 내 건 아니란 얘기야. 그게 바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채권을 읽어요. 고가에 대한 보상금 채권 자체가 을한테 귀속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갑한테 있으니까 넘겨 했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전히 채권은 갑 거지 을한테 귀속되는 건 아니다. 뭐 혈관실 한번 나왔어요. 자, 3번은 뭐냐? 지금까지 본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면 이건 위험부담 동네죠. 위험부담 동네니까 절대 채무 불이행 관련 해제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채무자 잘못이 없으면 해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 후발적 불능이니까 기억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결국 위험부담에서 반드시 나와 3번 지문이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없다로 끝나야 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동그라미 3번이 별 3개예요. 반드시 같이 나와 해제 손해배상 지문이. 그리고 위험부담은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있는 동네가 아니죠. 그러니까 해제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오케이. 자, 채권자 위험부담조 이거 법조문 제1항이 그대로 나오죠. 아까 한 거예요. 자, 봐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을이 불냈구나. 그 다음에 채권자 수령지체중 쌍방무채. 그러면 네가 지체했구나. 잘못한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요. 그래서 1번, 2번 별 3개. 저기 법조문 제1항이에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럼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채권자 오른쪽 놈 을 귀책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그러면 빨리 채권자 귀책 사유 이게 범죄인적이에요. 을 네가 불냈구나. 불낸 을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기억 중간 봐요.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책 또는 불가항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 쌍방무책이죠. 그러면 뭐를 본다? 수령지체만 본다. 그러면 채권자 을이니까 을이 잘못했죠. 잘못한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이행청구를 매매대금 5억 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해요. 그래서 범죄적이 떴죠. 을 네가 불냈구나. 채권자 귀책사유. 이게 딱 을 네가 불냈구나. 채권자 수령지체 너 수령지체했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도 돼요. 뭐 잔금 못 냈네. 그거 몰라도 돼. 채권자 네가 지체했구나. 잘못했네. 잘못한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저 위에 법조문 2항 제일 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5억 받아낼 수 있죠. 얘가 불냈으니까. 그러면 을은 지가 불낸 결과 건물은 불내버리고 돈은 5억 주고 울고 있겠지. 그래서 나온 조문이죠. 이때 채무자 갑이 지 소유권 이전 채무인 지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면 5억은 받았죠. 그런데 자기 채무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이 100만 원 정도는 울고 있는 오른쪽 놈 을에게 얘따 울지마 던져줘라. 이게 바로 채권자에게 상환해라 법조문이죠. 이해하면 돼. 울고 있는 을에게 얘따 100만 원 정도 생각해. 구체적으로 뭔지 별표 없어. 그냥 이 조문 나와요. 이해됐죠? 지채무를 면함으로써든 이익이 있다면 이건 오른쪽 놈한테 상환해라. 말돼. 우는 거 막아줘야지. 100만 원이라도 받고 소주 한잔 먹어. 그렇게 울지 마. 자, 위험부담 끝났어요. 결국 위험부담은 왼쪽만 하면 끝난 거예요. 왼쪽. 응? 한 문제. 얼마 좋아 계약법. 반 페이지 한 문제야. 전세권 4장이잖아. 어? 그죠? 그러니까 계약법 열심히 하시라고. 좀 힘들지만 이해하고 막요. 양이 워낙 작으니까. 자, 이제 3자를 위한 계약. 3자를 위한 게 아주 중요하죠. 얘도 주로 80%가 사례 형태로 나와요. 자, 일단 봐봐요. 갑과 을이 건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러죠. 매매대금 5억 걸었는데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병이란 놈이 있어. 쪼놈한테 5억 좀 줘. 이렇게 요청했다. 요약자. 그래? 병한테 돈 주라고? 오케이. 승낙했다? 낙약자. 자, 낙약자 오른쪽 놈 우리 쟤한테 돈을 줄 채무를 부담하니까 낙약자가 채무자. 제3자. 이익 봤죠? 5억 주세요. 채권. 수익자. 당사자 아닌 제3자.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왼쪽 놈 갑이 요청했다 요약자. 알겠어 병한테 줄게 승낙했다 낙약자. 얘가 돈 줘야 되니까 낙약자가 채무자. 얘는 당사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죠. 그래서 병은 당사자 아닌 제3자. 이익을 받는다 3자가 수익자. 자 용어 정리 들어갔어. 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 쓴 갑하고 을만이죠.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요낙 이 두 사람 갑을의 관계를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기본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기본 관계. 그 다음 갑이 왜 을한테 자기한테 매매대금을 주지 말고 쟤한테 주라겠느냐. 왜 그렇게 했어? 전에 빌렸겠지. 5억 빌린 걸 원래 받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주라고 한 거겠죠. 즉 요약자하고 수익자 사이는 어떤 전에 법률 관계가 있어요. 이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 관계를 대가 관계 외워야 돼요. 대가 관계. 그래서 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 세놈 나온다는 거. 3자, 병이 나오겠죠? 요, 낙, 수. 당사자 기본된다. 기본 관계. 갑병과의 관계를 대가관계. 요약자하고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이렇게 더 풀어서 더 잘 나와요. 대가관계 네 글자보다. 하지만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저쪽이라고 하지. 저쪽. 여기는 이쪽. 이쪽은 있다로 끝나고 저쪽이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 이제 좀 이따 해요. 자 그러면 의미 성질. 1번 방금 한 게 여기 다 있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 을이 돈을 제3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걸 3자 계약. 자, 갑이 요약자, 오른쪽 놈 을이 낙약자, 낙약자가 돈 줘야 되니까 낙약자, 을이 채무자, 병을 수익자 3자. 자, 기억.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을만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따라서 병, 수익자는 이 매매계약, 3자를 위한 게 같은 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뭐 이딴 것도 시험에 나오잖아. 이런 기초. 그죠? 가장 기초. 그러니까 민법은 기초가 충실하고 그렇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3번.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을 두 사람의 관계를 계약 당사자죠? 그러니까 기본이란 단어가 들어가야지. 기본 관계. 그 다음 요약자 갑하고 저쪽 수익자 병 사이 법률 관계 저쪽 이걸 대가 관계.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밑에 니은. 자 봐봐요. 첫 번째 기억이죠. 자, 3번부터 들어봐요. 갑과 을의 둘이 매매계약했고 두 사람 갑을 관계를 기본관계라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계약 당사자의 이 기본관계에 혹시 문제가 발생해. 아예 없거나 무효취소로 날아갔거나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3자 계약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그렇겠지. 그래서 기본관계의 문제를 이유로는 요약자든 낙약자든 서로 들이댈 수가 무조건 있다로구나. 기본관계, 부존재, 무효취소 등을 이유로 서로 무조건 상대방한테 들이댈 수가 있어. 기본관계가 꺾여버렸으니까. 그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타야. 소수로 100% 고정돼 있어. 자, 요약자와 낙약자. 머릿속 빨리빨리 기세. 갑을. 사령으로 많이 나오니까.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을에 혹시 기본관계 두 사람 사이 관계죠? 기본관계 흠결 또는 하자는 이 매매계약 3자계약 같은 말 이 매매계약 3자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요약자나 낙약자 갑 또는 을은 기본관계 부존재 또는 효력 상실 무효취소 등을 이유로 지가 이 기본 매매계약에서 상대방한테 부담하는 지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죠. 그래서 기본관계는 이쪽이죠. 이쪽을 이유로는 무조건 할 수 있다예요. 이따로 무조건 끝나. 하지만 자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래. 흑판 봐요. 흑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저쪽 대가관계죠. 저 대가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갑하고 병 사이 법률관계 전에 돈 빌린
소비자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갚았거나 그 계약이 무효 취소로 날아갔거나 어찌됐든 갑병사의 저 법률 관계는 이 3자를 위한 계약, 이 매매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쪽 대가 관계는 이쪽에 영향을 못 미쳐. 따라서 저쪽 대가 관계에 저쪽이 없든 무효 취소로 날아갔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미 돈 갚았대. 그래도 우리는 병한테 돈 주기로 했죠. 줘야 돼. 그래서 저쪽 대가 관계를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야. 무조건. 중간에 무슨 단어가 나오든 소수로는 100% 고정되어 있어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쪽을 이유로는 할 수 있고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엄청 나와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별 3개라 얘기지. 자, 이제 니은 볼 거예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갑병가의 법률관계, 대가관계죠. 저쪽에 흠결하지 않은 이 매매계약, 3자계약,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쪽은 이쪽에 영향을 못 미쳐. 따라서 이제 시험에 이게 나와요. 요약자 갑이나 낙약자 을은 서로서로 대가관계, 저쪽이 아예 없든 효력이 상실됐든 저쪽을 이유로는 자신이 기본계약은 이 매매계약을 말하죠. 지가 이 매매계약에서 부담하는 지채무이행을 저쪽을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저쪽을 이유로 예를 들까요? 갑이 을한테 왜 병한테 돈 주라겠냐? 을 내가 예전에 병한테 5억 빌렸거든? 그래서 네가 매매대금을 그냥 쟤한테 줘. 그래서 3자계 체결됐어. 그런데 갑이 5억을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을이 그러는 거예요. 너 갑한테 돈 받았다며? 나 안 줘? 할 수? 없어. 이미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던 이 소비대차계 무효 취소 날라갔던 병한테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저쪽이 없어졌든 무효 취소로 갑병 법률관계가 사라졌든 이미 계약에서 병한테 주기로 했다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쪽을 이유로 병한테 5억을 줘야 되는 지채무이행을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한 대로 주란 얘기야. 그래서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야. 아무것도. 소수로가 진짜 고정돼 있어요. 응? 중간말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저쪽 나오면 대가관계, 갑병간의 법률관계 무효 막 나와. 그러면 저쪽이 나오면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맞는 지문. 있다 하면 X지문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장 읽어보면 알아요. 문장 접하면.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 제3자는 갑과 을의 계약 체결 당시 꼭 현존할 필요도 없고요.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외워요. 별 3개 하시고. 그래서 병은 갑과 을이 계약할 때 현재 존재할 필요도 없고 꼭 특정 안 돼도 돼요. 그래서 기억. 설립 중법인. 아직 법인이 아니지. 또 태아. 엄마 뱃속에 있죠. 사람이 아니야. 태아를 위해서도 3자 계약이 가능하다. 주로 3번, 5번으로 나와요. 외워야지.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할 필요 없다.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태아를 예로 들면 알 수 있어. 태아는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 엄마 뱃속이라. 괜찮다는 얘기. 태아를 위한 3자 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면 태아를 생각하면 설립 중법인, 만들어지고 있는 법인은 아직 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지. 법인이 아니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이 현존 특정됐을 필요는 없다. 자, 이제 효력. 제3자의 지위. 이제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자, 그림 봐요. 그림. 갑을병. 항상 그림으로 갑을병. 요낙수. 이제 되면 공부가 될수록 요약자, 낙약자, 안 돼. 여러분은 계속 세 개 단어 다 붙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계속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낙수한 순간 머릿속에 그냥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따라올 때만 하고 그 전까지 계속 단어 전체 뱉어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자, 제3자의 지위. 법조문이죠. 갑과 을이 5월 1일 날 3자를 위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돈 주기로 계약서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병의 권리가 얘들이 계약 체결한 이날 바로 권리가 발생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 병한테 돈 주기로 계약을 해도 싫어. 나 너한테 받기 싫어.
거절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 3자의 권리가 발생하느냐? 얘가 계약 이익을 받는 수익 의사 표시를 한 때 5월 10일 날 병이 전화를 하죠. 네가 나한테 돈 주기로 했다고? 알겠어, 나한테 줘. 이게 바로 수익 의사 표시를 한 그때 제3자 권리가 발생해요. 지금 주어는 다 3자 병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수익 의사 표시를 하느냐 살펴봤죠? 자기한테 돈 줄로. 자기한테 돈 줄로. 낙약자한테 전화해야 돼. 그래서 수익 의사 표시 상대방은 낙약자라는 거. 자기한테 돈 줄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를 병이 5월 10일에 쏘면 이때 권리 취득. 자,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제 3자는 법조문 낙약자 자기한테 돈 주려면 을에게 직접 5억 주세요 할 수 있다. 직접이 나와도 이건 있다로 끝나요. 왜?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거 법조문 되게 잘 나와요. 자, 3자한테 권리가 발생했다면 갑과 을은 이제는 지들 마음대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엄청 나와요. 그래서 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갑과 을은 지들 마음대로 합의 해제 이딴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병의 권리를 내용을 바꿔버린다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3자 권리가 생긴 후에는 마음대로야 합의만으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바꾸거나 소멸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법조문이에요. 이것도 법조문 다 법조문이에요. 자, 이제 3자이지. 3자 병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3자는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가 아닌 놈은 절대로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취소권이나 해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취소 해제는 당사자만 날리는 거야. 당사자도 아닌 놈이 날려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세 놈이 20번 나서 20번. 여기까지 20번. 자, 다 쉬어봤어. 3자 계약에서 넘버원. 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에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가 취소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낙약자가 돈을 안 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권. 3자가 지가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소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인 갑하고 을만 가능하죠. 3자는 절대로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무조건 없다로 끝낸다. 무조건. 자, 취소권, 해제권도 없고 취소의 효과, 해제의 효과도 당연히 없지. 그래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3자는 없다.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놈 우리 병한테 중도금으로 3억을 준 후 잔금을 못 줘서 갑이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갑이 계약 해제했어요. 얘가 잔금을 못 준 바람에. 자, 잔금 3억은 줬는데 잔금을 못 주면 잔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당사자인 갑이 이 계약을 해제로 날려. 그러면 해제의 효과 서로 받은 거 원상으로 회복하세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준 3억을 돌려받고 싶지. 해제로 돌려받아야 되니까. 병한테 병 내가 너한테 잔금 못 줬잖아. 갑이 어제 해제했어. 그러면 해제하면 받은 거 서로 돌려줘야 돼. 너는 내가 준 3억 돌려줘야 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제된 경우 또는 무효 취소로 날아간 경우 똑같아요. 이 계약이 무효 취소로 날아갔든 해제로 날아갔든 절대 을은 병한테 이미 준 돈을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이유 원상회복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산도 당사자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둘이 하는 거야. 둘이. 그래서 병한테 준 돈, 이미 지급한 대금 절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자, 이제 하나 더. 낙약자가 잔금을 못 줬어. 낙약자 채무불이행. 그 결과 3자는 채무불이행 발생 지가 해제는 못해요. 자, 그럼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가 있어. 채무불이행 효과. 계약종, 법정해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죠. 자, 3자는 A한테 잔금을 받으면 A한테 공사해서 뭔가 하려고 했어. 계약금 1억 걸어놨죠. 그런데 이놈이 잔금을 못 준 바람에 이 계약이 파토가 나고 계약금, 위약금 특약 걸어서 계약금 날려버렸어. 자, 결국 병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거지. 그러면 3자 병은 지가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 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요. 그래서 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시 지가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인마 잔금 안 준 바람에 내가 이쪽 계약권 걸어놨는데 날렸잖아. 위약금 특약 걸어서 그거 인마 나 손해 났어. 너 인마 네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니까 너 인마 손해배상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어마무시하게. 자, 여기까지 빨리 정리할게요. 동그라미 1번.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병이 사람 넣어서 낙약자면 빨리 말했어. 오른쪽 놈 을에게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를 한 때 3자 권리는 발생하는 거예요. 자, 1번 기억 별 3개죠. 누구한테 수익 의사 표시 한대요? 낙약자에게. 그게 기억이죠. 수익 의사 표시 상대방은 자기한테 돈 줄로 오른쪽 놈이야. 오른쪽 놈 낙약자. 이걸 요약자로 장난쳐요. 정확히 언어고. 그 다음에 수익 의사 표시 한 때 그때 5월 10일 날 발생하는 거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나와. 그러니까 수익 의사 표시한 그때 발생한다는 것. 자, 넘깁니다. 3번 갑니다. 자, 수익 의사 표시를 한 수익자 병은 이제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기한테 돈 줄 놈인 낙약자에게 직접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별 3개. 3번 별 3개. 4번도 별 3개. 자, 수익 의사 표시해서 3자한테가 권리가 생겼다면 이제는 요약자 낙약자 지들 합의만으로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제3자 권리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잘 나와요. 3자 권리가 생긴 후에는 마음대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법조문. 3번 4번이 법조문이니까 외워야 돼요. 다 법조문이에요. 자, 5번부터 왕별이지. 5번 기억 니은 디귿 6번까지 왕별. 기억 니은 디귿 6번까지. 자, 수익자는 사람 넣어요. 병은 3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자, 3자는 취소할 수, 지가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얼마나 나와요. 기억. 수익자 3자 병은 줘 나왔어. 병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이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 해제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야 돼. 3자 병은. 자, 니은 해제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을 거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으니까 원상회복의 상대방도 당사자도 되지 않는다. 다 없다로 끝나요. 없다. 할 수 없다. 권 없다. 의무도 없다. 상대방도 안 된다. 다 부정이야. 부정. 자, 디귿 따라서 우리 병한테 일부 3억 대금을 지급한 후 이 갑을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날아가면 서로서로 받은 것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는데 을은 3자 병한테 지가 준 돈 돌려주세요. 3억 돌려주세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병에게 돌려달라면 못합니다. 가반티야 돼. 가반티. 그래서 얘들이 엄청 나온다. 자, 6번까지 가야죠. 낙약자 을에 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병은 지가 해제는 못해. 하지만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난다. 그래서 낙약자 채무불이행 이 단어가 뜨면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함께 하셔야 돼. 해제는 안 되지만 저기 5번의 기억 여기하고 6번을 같이 하셔야 돼.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이 뭐냐, 통정 허위 표시에서 혹시 자 총칙 이것만 보실게요. 통정 허위 표시를 3자를 위한 계약을 통정 허위 표시했어요. 갑과 을이. 이때 3자 수익자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통정 허위 표시로 3자 계약을 체결했죠.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의사표시 동의에서 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3자 아니다. 이유. 자, 총칙 통정허위 표시 가봐요. 갑과 을이 짜가로 장난쳤지. 을이 병한테 매매도 5억 주기로. 근데 사실은 통정 가짜죠. 가짜.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삼자를 위한 계약을 통정으로 했을 때 이 수익자 병이 통정 무효는 선의의 삼자에게는 대항 못하잖아요. 이 보대는 선이라면 보대 이 삼자에 해당하느냐. 삼자가 되려면 통정 가짜가 일어나고 구후 오른쪽에서 태어나야지. 기억나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세로 거래될 것. 그래야 삼자지. 그래서 이놈이 선이라면 보대요. 근데 통정 삼자를 위한 계약, 제가 어떻게 해서 에서 수익자라겠지. 삼자를 위한 계약 에서 수익자는 삼자가 보대는 삼자가 아니다. 이유 이미 통정 허위 표시 이 날짜에 계약서에 박혀 있지. 그래서 가짜가 태어나고 그 후 여기서 태어난 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놈을 했지. 대리에서 본인, 삼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에서 이제 좀 기억날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이 통정한 날 그날 존재하기 때문에 통정이 일어나고 가짜가 태어나고 그 후 띠룩띠룩 갈매기 기억나요? 그 후 태어난 놈이 아니죠.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을 통정을 했을 때 병, 수익자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7번이죠. 그래서 삼자 계약에서 수익자는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완결했어.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자, 기억.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이 통정 무효라면 설사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 안 돼요. 삼자 자체가 아니니까. 이 무효로 선의의 수익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무조건 무효돼요. 나 선이니까 유효로 바뀌지 않아. 원래 선의의 삼자는 유효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의사표시에서. 하지만 얘는 삼자가 아니죠. 그 손이라도 보호 안 된다는 얘기요. 무조건 통정 무효, 착오사기 강박 취소 효과를 그대로 받아요. 좀 어려워. 기억이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일단 7번을 외워놔. 7번을. 기억은 나중에 해도 돼요. 자, 10번 가십니다.